자, 다음에 하나 있던 게 뭐가 있냐면 뷰포트가 있어요. 뷰포트. 자, 뷰포트는 뭐냐면 일단은 얘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힘을 잠깐 빌릴 거예요. 저건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반응형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아, 여러분은 나이대가 좀 안 돼서 옛날 상황을 모를 수도 있는데 처음에 국내에 모바일이 들어왔을 때 그건 아이폰이었어요. 처음에 국내에 아이폰이 들어왔을 때 아이폰 4였나 4였나 모르겠다. 그게 들어왔을 때 국내에는 삼성에서 뭐가 있었냐면 옴니아가 있었어요. 그죠? 요때. 자, 요거 전에는 그럼 우리가 핸드폰으로 어떻게 인터넷을 했냐면 네이트에 들어가서 또는 뭐였더라?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그래서 들어가면 네이버 화면이 또는 다음 화면이 PC에서의 모양 그대로 폰에서 보이던 시절이에요. 심지어 요 폰들도 저 때는 무슨 개념이 없었던 거냐면 이 뷰포트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지금 PC에 누구 이 모양 있잖아요. 이게 저 가로 너비 320의 그 깨알 같은 모니터 안에 이게 고스란히 축소해서 나오던 시절이라고요. 와 된다라고 해서 그거 터치도 힘든 걸 이렇게 터치를 해가면서 보던 시절이라고요. 그죠? 정말 깨알같이 나오던. 지금은 네이버를 핸드폰으로 보면 네이버 모바일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 최적화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반인형도 배우기 전인데 모바일에 최적화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얘가 PC로 들어왔을 때 그 모양 그대로 축소돼서 보이는 게 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설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뷰포트라는 건 핸드폰이든 모바일이든 PC든 간에 이 브라우저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브라우저의 모양이 보여지는 이 창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뷰포트라고 불러요. 저걸 뷰포트라고 부른다고요. 핸드폰으로 치면 핸드폰에서 위아래 핸드폰 고유의 뭐 뒤로 가기 그런 거 제외하고 브라우저 화면이 나오는 그 순수한 영역, 그 영역을 뷰포트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 뷰포트 설정을 어떻게 바꾸라라고 쓰는 거냐면 일단은 지금 여기에다가 쓰기 전에 화면과 쓴 화면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태그는 안 배웠지만 여기에다가 제목을 하나 써볼게요. 좀 전에 건 지우고 그냥 주석 처리할까? 얘들은 주석 처리 좀 해볼게요. HTML에서의 주석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주석이라는 건 여기에 글씨가 있지만 이 글씨가 브라우저가 해석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주석. 여기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느낌표 다음에 공백이 있거나 여기에도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아까 혹시 HTML 컨벤션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그 페이지 다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HTML 컨벤션.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당 코드의 설명들을 저렇게 주석으로 하는데 주석에도 주석 처리 HTML 주석 처리 방법이 있어요. 여기 주의사항이 나와 있다고요. X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해당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자, 꺽쇠를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건 다 똑같은데 왜 틀렸다라고 하는 거지? 라고 자세히 보면 여기 사이에서도 이 대시 두 개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세미콜론이나 특수문자를 이렇게 시작하시거나 끝날 수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세 개 썼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고, 공백 문자가 여기 공백이 있다고? 어디에? 요 따옴표 여기구나. 여기에 공백이 있군요. 이렇게 공백 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HTML5 역사하는 거니까 위에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요거랑 요 두 개만 참고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확인되셨어요? 자, 주소어 처리를 하고 제목과 패러그래프 하나 정도만 넣어 볼게요. 우리가 HTML 짜면 제목은 헤딩 태그라고 해서 H1을 사용을 해요. 이 태그에 대한 건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 겁니다. 제목 설명은 패러그래프로 할 거고, 패러그래프는 p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p 태그.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금 노트패드 플러스는 정말 편의 기능이 없는 에디터예요. 편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저 자리에다가 더미 텍스트를 넣고 싶은데 더미 텍스트를 짠 뿌려주는 기능이 없다고요. 얘는 다른 거는 그러면 특정 키워드를 쓰면은 여기에 바로 더미 텍스트가 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보시고, 우린 지금 여기에 글씨 써야 되는데 글씨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더미 텍스트를 쓰겠다고요. 더미 텍스트는 보통 우리가 쓰면 뭐로 시작합니까? LOREM 해서 이걸로 시작하죠. 그죠? 로렘 입섬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보통의 더미 텍스트들은. 그래서 앞에 있는 L 입섬 .com 앞에 I 아니에요. L입니다. lipsum.com 들어가 보실게요. 그러면 로렘 입섬은 뭐랍니까? simply dummy text라고 해서 글씨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아무 의미 없는 더미 텍스트래요. 찾으셨어요? 한 패러그래프 그대로 카피 하셨습니까? 써볼까요? 여기 p태그와 p태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얘가 한 줄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의에 따라서는 한 줄로 나올 때가 편하고 지금처럼 나올 때가 편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바꿔서 사용을 하시되, 위에 메뉴에 보면 매크로라는 거 밑에 보시면 자동 줄바꿈이 있어요. 이걸 끄고 켜고, 전체적인 HTML 구조를 보고 싶으면 얘가 꺼 있는 게 편하고, 끝에 잘라서 안 보이니까 뭐가 있는지 궁금하면 얘를 켜서 줄넘기면 켜시면 된다고요. 매크로 밑에 자동 줄바꿈. 됐어요? 자, 지금 화면은 무슨 화면이라고요? 얘가 뷰포트가 없을 때라고요. 두 개를 비교해 드릴 거니까 지금 거를 그냥 두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 더 저장해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파일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뷰포트가 적용된 버전이라고 해서 뷰포트의 VP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덱스의 VP라고 저장을 해봅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되 인덱스의 VP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됐어요? VP. 그러면 해당 폴더에 가보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인덱스의 HTML과 인덱스의 VP의 HTML 두 개가 있다고요. 여기에는 지금 뷰포트를 안 적었고 여기엔 적겠다는 얘기예요. 자, 적어 볼게요. 인덱스의 VP HTML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HTML을 해석해서 브라우저에 보여주는 이 너비를 뭐에 맞추라고 할 거냐면 저 너비를 width를 뭐에 맞추라고 할 거냐면 사이트 하나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트로이 구글에서 다음에 트로이라고 해보실게요. 자, 이 사이트는 원래 용도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사이트가 다양한 저 기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다음을 이렇게 눌러보면 다음을 누르면 다음에 이렇게 나온대요. 가로보기 불러볼까? 여기서 돌리는 게 있어요. 세로에선 저렇게 나오고 가로에선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
미리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어디에서? 지금 갤럭시 8에서 또는 만약에 애플 거에 아이폰 6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삼성이든 애플이든 이 기기의 크기 좀 보시겠습니까? 어떤 건 360이고 어떤 건 400이고 그죠? 화면의 너비가 기기가 저렇게 다양한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이 width를 만약에 이렇게 쓰면 360이라고 써버리면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페이지의 내용은 무조건 저 컨텐츠의 뷰포트의 너비를 360에 맞추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하는 이 태그가 어디에서만 제대로 보인다는 얘기냐면 요 360의 너비를 가진 애들한테만 제대로 보인다는 얘기라고요. 그 너비가 벗어난 다른 얘보다 큰 거든 작은 데서 보면 정말 깨알같이 보이는 사이트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춰서 사용자의 이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춰서 어떤 건 320이고 어떤 건 414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저거에 맞춰서 코딩을 할 수는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width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용자 디바이스 기기의 너비에 맞춰라 라고 해서 디바이스의 뭐에 width에 맞춰라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열자마자 초기에 이니셜 초기에 배율 스케일 해서 그걸 1이 100%예요. 좀 키워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 줄로 나오는 건데 넘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드리면 이렇게 됐다고요.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하나 설치하고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은 가상의 모바일 기기 에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페라 모바일 에뮬레이터 고 네, 여기 검색 결과를 봅시다. 여기에 다운로드 82라는 사이트에서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겠네요. 옛날에는 모바일 오페라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을 받았었는데 조금 바뀌었네요. 혹시 찾으셨어요? 다운로드 82번 들어가 볼까요? 설마 또 뭐 가입하라고 그러진 않겠지? 눌러볼게요. 다른 거에 낚이지 마시고 다운로드 링크만 클릭하세요. 설치해봐 주세요. 다 설치하시면 화면과 같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런치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물어봐요. 그럼 승인하시고 하나 열었고요. 여기에다가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일단 100%를 좀 볼게요. 요거 하나랑 여기에다가 뭘 여시냐면 아까 우리가 탐색기에 가보면 이것만 확인하고 쉬겠습니다. 인덱스 HTML이 있죠. 인덱스 HTML을 브라우저에서 열면 여기 이 주소 있지 않습니까? 요 주소 표시줄의 주소 복사. 이건 뷰포트가 없는 버전이에요. 지금 복사해서 여기에 넣으시고 엔터.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요. 뒤에 가서 다시 얘를 런치를 할게요. 런치해서 100%를 보고 요번엔 누구? VP 버전. 예, VP의 브라우저 주소로 열어서 이 주소 복사해서 요번에는 어디에 여기에 하나 더 열었어요. 왼쪽은 뷰포트 설정이 없는 거, 오른쪽은 뷰포트 설정이 있는 거. 같은 주소지만 PC에서 봤을 땐 차이가 없다고요. 그런데 모바일로 들어오면 뷰포트 설정이 있는 거와 없는 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보면 뷰포트 설정 요게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가
왼쪽처럼 PC 화면을 그대로 축소해서 모바일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사용자 기기가 어떤 거든 간에 그거에 맞춰서 최적화, 확대해서 이렇게 100%를 보여주느냐가 뷰포트에서 결정이 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m.naver.com에 가서 얘는 뷰포트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m.naver.com에 가서 m.naver.com에서 F12 눌러서 잠깐만요. 얘들이 또 그새 바뀌었네? 어쨌든 뭐 똑같을 거니까 뷰포트 볼게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있을 거고, 뷰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지금 코드를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겠단 말이죠. 그죠? 너비를 디바이스 기기 너비에 맞춰라. 초기 배열은 100% 해라. 1이나 1.0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니멈 스케일, 맥시멈 스케일, 유저 스케일러블이 있는데, 미니멈 스케일 최소 열자마자 최소의 스케일은 100%, 최대의 스케일도 100%, 맥시멈 스케일은 1, 유저가 스케일러블, 유저가 스케일을 바꿀 수 있게 할 거냐 없게 할 거냐가 노로 돼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가보면 보통 모바일로 웹페이지를 보다가 이거는 잘 안 보이네 할 때 줌 하잖아. 이렇게 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줌해서 확대할 때 얼마까지 확대를 할 거냐가 얘라고요. 맥시멈 스케일. 확대를 얼마만큼, 줌했을 때에 확대를 얼마만큼까지 허용을 할 거냐. 만약에 이게 1.5라고 한다면 기본 100% 대비 150%까지 확대하는 걸 허락하겠다는 얘기예요. 저 설정이 있으면. 그럼 반대로 미니멈 스케일 얘가 있다란 얘기는, 축소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꼬집잖아요. 그걸 핀치라고 하는데, 꼬집어서 축소한다고요. 축소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라 0.5로 돼 있다라고 하면 기본 100% 대비 50%까지 줄이는 건 허락을 하겠다는 얘기라고요. 그쵸? 그리고 유저가 스케일러블, 확대 축소할 수 있는 저 권한 자체가 당연히 있다라고 한다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그러면 이 사이트는 이 사이트를 모바일로 봤을 때는 확대 축소가 되는 사이트. 그런데 네이버는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이버 모바일에서 아무리 확대 축소를 하려고 손가락을 펼치고 꼬집어 봤자 확대 축소가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하긴 되셨어요. 애플 사이트도 가서 뷰포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애플 사이트에 가서도 뷰포트를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썼죠? 이니셜 스케일은 사이트가 열리자마자의 배율이에요. 만약에 이것도 뭐로 돼 있으면 0.5로 돼 있으면 100% 대비 시작하자마자 50%를 축소해서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사용자 디바이스 기기가 몇이 됐든 간에 거기에서 50%를 줄여서 보이겠다고요. 이게 1로 돼 있으면 또는 1.0로 돼 있으면 100%로 보이겠다라는 거고, 얘는 손가락을 늘려서 확대할 때 이만큼 확대할 수 있게 풀어주겠다라는 거고, 핀치 얘는 손가락을 이렇게 꼬집어서 핀치를 했을 때 기본 사이트를 50%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들을 다 허락을 하겠다라는 거라고요. 애플에 가보면 F12 눌러서 뷰포트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코드가 되게 많죠. 물론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너무 많아서 못 찾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컨트롤 F 하면 이거 안에서도 내용 검색이 돼요. 여기 안에서 컨트롤 F 하면 여기에서 find by string 해서 문자열로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온다고요. 오케이? 뷰포트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자, 애플 사이트는 뭐라고요? 여기에
디바이스 기기에 100%로 맞춰라. 초기별은 아니 100%로 맞춰라. 디바이스 기기의 너비를 맞춰라. 그러고는 핏의 커버라고 해서 이것도 어쨌든 화면에 딱 맞추라는 얘기예요. 저는 최근에 나온 거고 있어도 없어도 똑같습니다. 일단 화면은 차이가 가장 핵심은 얘예요. 얘는 맞고 축소를 제한해 놓지 않았죠. 미니멈 스케일과 맥시멈 스케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이트를 모바일에서 보고 확대하고 싶어서 손가락을 쭉 늘리면 확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손가락만 길면 아주 무한대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 설정이 지금 얘는 반인형 사이트까지 포함을 해서 구현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모바일로 보면 이 사이트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죠? 애플은 반인형이 돼 있으니까 PC에서도 이걸 반드시 이 뷰포트 우리가 지금 배운 이 뷰포트를 반드시 써주고 가고 있다고요. 네,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정보들만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오케이. 본문은 아직 태그를 본격적으로 안 했고 여러분이 닥타입의 종류가 요 HTML에서 HTML4 형식, HTML5 형식이 아니라 4 형식에서는 strict loose 또는 아주 옛날 고리적의 프레임 셋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 때 위에 닥타입에 이렇게 돼 있으면 옛날에 쓰던 요런 태그들은 HTML에 써봤자 전혀 화면에 표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쓰임새를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쓰더라도 화면에서 표시를 해주는 게 다소 유연하게, 루즈하게 약간 풀어주는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옛날에 쓰던 건데 옛날에는 웹페이지를 만약에 전형적인 웹페이지가 위에 헤더가 있고 왼쪽에 메뉴가 있고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푸터가 이렇게 돼 있는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린 최근에는 이런 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인덱스 HTML 하나에다가 처리를 한다고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덱스 HTML에서는 이 틀만 만들어요. 그러고 여기에 헤더 HTML, 메뉴 HTML, 여기에 본문 HTML, 푸터 HTML이 다 합쳐져서 여기 하나에 만들어져요. 그럴 때 썼던 게 맨 처음에 프레임셋이라는 걸 그때 사용을 해요. 그 시절에 있던 닥타입이에요. 정말 오래된 거. 지금 쓰실 필요 없는 거. 그 다음에 XHTML 형식의 닥타입도 이런 식으로 있었고 이때서 가장 많이 쓰인 건 요 트랜지셔널이라는 속성이 가장 많이 쓰였었습니다. 이런 태그들도 있었는데 그걸 허용할 거냐 말 거냐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였고요. HTML5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쓴 것처럼 그냥 심플하게 닥타입하고 HTML 여기에서 얘는 대문자 써도 되고 소문자 써도 되고 크게 상관없어요. 요거 그래서 구조는 설명을 드렸었고 태그 맨 처음에 시작하자 닥타입 그 다음에 언어 설정하고 그 다음에 헤드와 헤드 사이 여기에서도 HTML5 이전에서 닥타입 언어 설정은 이렇게 길게 어렵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짧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요. 언어가 혹시나 본문에 줘서 바뀌면 이렇게 처리를 하라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와 디스크립션, 로브에 대한 설정도 다 넣어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더 넣어주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포폴에는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든 사람 어서 여러분 이름 슬라이드 오픈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reply to 즉 여러분한테 연락하려면 어디로? 이메일 반드시 있어야죠. 지금 포폴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이 코드는 뭐 어떤 에디터를 썼는지 지금은 노트패드 플러스지만 뒤에 가서는 뭐 서브림이든 또는 비주얼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 뭐 그런 걸 쓸 건지 언제 만들었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는 누구한테 있는지 안에 있는 디자인이 뭐 순전하게 여러분이 했다면 디자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코드로 타이핑을 한 다음에 볼게요. 자, 저것도 쓰임새가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뭘 할 거냐면 자, 보통은 사이트에 들어오면 웹 접근성에서 어떤 규칙이 있냐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이벤트, 뭐 페이지가 바뀌거나 클릭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함부로 작성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이트가 바뀌라고 한 적이 없는데 들어오자마자 다른 사이트로 유도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동영상을 플레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열자마자 동영상이 막 소리와 함께 막 플레이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다 사용자가 의도해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겠습니까? 이해하면 가는 거고. 플레이 하시겠습니까? 이해하면 플레이 하는 거고. 그러는 거라고요. 사용자가 모든 컨트롤 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건 이거하고는 안 맞아요. 열자마자 정말 급하게 지금 사이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못 풀어. 퍼블리셔는 내가 못 풀고 개발자가 반드시 붙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개발자가 지금 당장 없어요. 어디 출장을 갔거나 그러면 임시로 다른 페이지 또는 서브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특정 페이지로. 열자마자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고요.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배운 지금 HTML 차원에서. 스크립트를 통해서도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스크립트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HTML 차원에서 특정 페이지로 열자마자 뭐 하는 거냐면 리디렉트를 하고 싶으면 그때 쓸 수 있는 게 지금 설명드리는 리프레시 속성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급하게 한 번 정도는 써먹을 수 있어요. 쓰고 볼게요. 저렇게 이동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써봅니다. 메타 http equiv 해서 자, 이 equiv는 뭐의 약자냐면 equivalent 약자야. equivalent는 동등하다라는 뜻이고요. 뭐와 동등하다는 거냐면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억지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새로 고침 F5를 누른 거하고 동등한 효과를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F5가 뭡니까? 리프레시지 않습니까? 그치? 새로 고침이라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행동하는 거와 요 리프레시 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리프레시를 하되 어떻게 리프레시를 하라는 거냐면 얘는 컨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텐트 안에다가 이제 내용을 쓸 거예요. 일단 요렇게 하고 보실게요. http equiv 해서 리프레시 하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컨텐트에다가 다른 메타들이 네임 컨텐트 하는 것처럼 컨텐트에다가 이제 기능을 쓰겠다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큰 따옴표를 먼저 썼어요. 자, 여기에다가 5초 있다가 콤마 찍었어요. 5초 있다가 이 사이트의 URL 주소를 얘기해요. 주소를 작은 따옴표 2개 합니다. 작은 따옴표 2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는 공백을 좀 많이 띄웠습니다. 구분을 하시라고. 컨텐트에 큰 따옴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O 다음엔 콤마를 했고 URL 요 사이에 작은 따옴표 사이에다가 지금 주소를 적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따옴표가 난무하니까 여기가 붙어서 헷갈릴까봐 일부러 여기 공백이 없어도 되지만 공백을 넣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http 해서 열자마자 다음 사이트로 가게 해볼게요. 다음.net. 이 페이지를 저장을 하시고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실게요. 1초, 2초, 3초, 4초, 5초. 됐습니까? 열자마자 바로 사이트가 저리로 가게 하고 싶으면 숫자 0 저장하고 다시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시면 열자마자 바로 다음으로 간다고요. 자, 이 정도 하면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쓰실 건 대부분 배우신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더 고급으로 들어가서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초는 요만큼 하신 거예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있는 거.